안녕하세요. 한글 2014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2011 강의를 완료한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2014 강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역시 이 강의는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요. 필요하신 분께는 동영상을 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제가 무료로 DVD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 2014는요,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오피스 버전에서 봤던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이 상당히 깔끔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한글 2014의 어떤 인터페이스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뭐 구조는 아주 간단하죠. 상단에 빈 문서, 이거는 제목이죠, 제목. 어, 어떤 파일이 저장했을 때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나고요.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이런 것들을 메뉴라고 합니다. 메뉴.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별로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럼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자, 편집 메뉴에 해당되는 도구들, 보기 메뉴에 해당되는 도구, 입력할 때 입력에 해당되는 각각의 도구들을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위에 있는 메뉴에 대응해서 이렇게 도구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세문서, 블로그, 뭐 저장하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 서식 도구라고 합니다. 서식 도구 상자. 이거는 문서를 갖다가 주로 편집할 때 사용되는 어떤 가장 간단한 기능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우측에는 여러분들 아마 한글 2014를 처음 실행하시면 어떤 목록창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걸 닫아버렸는데 그걸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요 화면상에서 요만큼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사전, 개요, 그 다음에 스타일 이런 것들이 미리 정의가 된 작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목록 형태로 목록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제가 필요 없어 닫아버렸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실제 요거는 어, 편집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편집창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입력 부분이고요.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편집창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빈 문서 1번이 되는데 이걸 탭이라고 합니다. 문서 탭이라고 하죠. 어떤 문서를 현재 어떤 하나의 화면에서 문서에서 작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서를 추가해서 또 작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새롭게 문서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열려있는 문서가 많을 경우에 이걸 클릭해서 어떤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아래쪽에 1분의 1쪽, 1단, 1줄, 1칸, 문단 나눔, 1-1구역, 삽입, 변경 내용, 기록 중지 이것들이 뭡니까? 이건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아니 현재 작업하는 부분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또 커서의 위치가 어딘지 나타내죠. 자, 1분의 1쪽에 되는데요. 이거 엔터키 한번 쳐볼까요? 5줄, 1분의 1쪽에 1단에 6줄 이렇게 자꾸 줄이 바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커서의 위치에 따른 어떤 상황 그걸 나타내 주고요. 삽입을 클릭하면 수정을 바뀝니다. 이 삽입과 수정은 다릅니다. 일단 글자를 갖다가 나는 누구인가 이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누 앞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이게 삽입 상태입니다. 삽입 상태인데 여기다가 다시 나는 어떠한 입력하면은 뒤에 있는 글자가 밀려나게 되죠. 하지만 수정 상태로 바뀌게 되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인가가 삭제가 되죠. 이게 수정과 삽입입니다. 즉 키보드의 인서트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수정과 삽입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주위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주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혹시나 문서를 입력해야 되는데 수정이 되어 있으면 글자가 지워지기 때문에 주위에서 항상 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상단에 요 눈금자가 있죠. 이게 가로 세로 눈금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편집 용지 크기를 나타내죠. 우측 하단에 우측 구도 가면은 전체 화면, 쪽윤곽, 쪽맞춤, 그 다음에 뭐 확대 축소 있는데요. 쪽윤곽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 크기 배열을 바꾸는 겁니다. 자, 0에서 시작해서 가로가 14, 15로 되네요. 15. 뭐 이런 식으로 편집 용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쪽 부분에 가면은 편집 용지라고 있죠. 자, 클릭하면은 A4 국배판 가로 210, 297mm 요 크기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한글 2014는 체험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컴 오피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체험판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체험판을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4에서는 또 여러가지 어떤 기능들이 바뀌게 되는데 뭐 특히 대표적인 게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업데이트.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바뀌면은 그걸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캡처해서 스크린샷이라는 기능, 어떤 특정 부분을 캡처해서 삽입할 수 있는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이 또 상당히 좋아졌고, 또 SNS로 업로드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용구 입력을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사전을 아주 실시간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동영상을 또 쉽게 삽입하고 링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추가되어 있고, 줄 번호라든지 어떤 쪽 번호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참 이 옛날 제가 아래 한글 처음 버전 사용할 때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이 바뀌었다. 물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한글 2014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는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새 문서를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를 때마다 문서가 하나씩 추가되죠. 이렇게 하나를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파일 메뉴에 가시면 새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 탭이라는 게 있죠. 새 탭. 자, 클릭하죠. 자, 어떻습니까? 빈 문서 2가 다시 나타나죠. 자, 다시 문서 닫기 누를까요? 파일 메뉴, 새 문서. 자, 이건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새 문서. 다시 클릭할 때마다 빈 문서 2번, 3번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2번, 4번. 열려있는 문서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글 2014 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새 탭이라는 걸 말 그대로 이렇게 새롭게 탭을 열어서 만들어주는 거고, 이 새 문서에서 그냥 클릭을 해버리면은, 현재, 이 탭으로 열리는, 문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오버가 되는 겁니다. 오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문서에서 어떤 다른 문서로 이름만 바뀌는 거죠. 만약에 어떤 작업 중인 문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새 문서를 클릭하면은 문서 6을 바뀌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 닫아버려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글 2014 문서는 말 그대로 현재 버전에 맞는 문서를 작성한 거고요. 한글 2007 호환 문서라는 거는 한글 2007과 호환되는 문서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호환성을 잘 따지셔야 되는데 내가 보통 아래 한글은 이 공유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공유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제대로 잘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공유를 해야 될 경우, 근데 다른 사람이 2014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2007 이런 걸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걸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MS 워드 호환 문서,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와 호환되는 문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 문서마당은 아주 다양한 문서 샘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공기관 문서, 뭐 인터넷 우체국 문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서들이 미리 있고요. 가정문서, 이건 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여기서 열기 누르시고 여기다 메모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셀 스프레드시트 문서라는 거는 엑셀입니다. 엑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얘기하는 엑셀 문서고요. 이제 엑셀인데 아래 한글에서는 엑셀에 대응해서 한셀이라는 거 개발됐고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입니다. 그걸 아래 한글에서는 한쇼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셀 클릭하면은 이렇게 엑셀 같은 문서가 바로 실행이 되어버리죠.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어떤 문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저장할 때 저장 버튼 누르시면요. 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라이브러리, 바탕화면, 컨버터, 인터넷 폴더, 싱크 프리, 원 드라이브라는 게 나옵니다. 이 일종의 웹하드입니다. 웹하드. 웹하드로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라이브러리는 본인 컴퓨터죠. 본인 컴퓨터. 라이브러리, 바탕화면, 컨버터. 본인 컴퓨터고요. 인터넷 폴더는 인터넷에 있는 특정 폴더로 업로드할 때 쓰는 거고요. 싱크 프리 원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웹하드입니다. 웹하드. 그러니까 아래 한글 한컴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웹하드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어떤 특정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자, 위치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지정할 수가 있죠. 자, 클릭해서 어디로 지정해 볼까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위치 있죠? 자, 소스에다가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이름 소스 설정. 자, 이렇게 누르면은 소스 클릭하면 바로 원하는 위치로 바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건 수정 버튼 눌러서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르게 해볼까요? 자, LEC에다가 새 폴더 하나 만들고요. HWP 도큐멘트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자, 이거는 삭제해버리고요. 플러스 다시 누르시고 자, LEC 폴더가 안 나타나죠. 여기 나타나네.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도큐멘트 확인. 자, 이렇게 해서 형식은 한글 문서냐, 한컴 오피스 문서냐. 보통 공유가 중요하다면 한글 문서 지정하시고요. 이제 오피스 형태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누르면은 이렇게 경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저장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파일 형식에 한글 서식 문서냐, 뭐 한글 문서냐 이렇게 때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음에 제가 보도록 하고요. 문서 아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를 설정해서 다른 사람이 문서를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장 설정 같은 클릭해서 이 현재 작업하는 문서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자동으로 저장할 때 일종의 사용자가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또는 정전이 났을 때 작업하던 내용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무조건 5분 단위로 저장해라. 그 다음에 작업을 안 하고 있을 때 300초니까 3분인가요? 3분 단위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장한 문서를 불러오는 것은 간단하죠. 파일 메뉴에서 불러오기 이거 클릭하면 되고요. 또는 단축키 Alt O를 누르시면 문서를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를 만약에 저장을 했죠. 자,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장했으면은 여기 보면은 문서 정보라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이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작업한 문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보는 겁니다. 자, 일반에 보면은 파일 크기, 그 다음에 작성 날짜 이렇게 나오고요. 문서 요약, 뭐 주제도 사용자가 입력해도 되고요. 지연이도 입력할 수도 있고, 키워드도 입력할 수 있고, 기타 설명들을 주석을 달 수 있는 거고요. 문서 통계 이렇게 나옵니다. 글꼴에 대한 정보, 어떤 글꼴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집어넣었을 때 그림에 대한 어떤 목록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정보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한글 2014의 어떤 화면 구성을 사용자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한글 2014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조 그걸 테마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구조 즉 이걸 테마라고 하는데 이 테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014 버전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2014 형태를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07 버전 요걸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MS 워드 2010 버전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도구 메뉴 가셔가지고, 요 사용자 설정이 나오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프로그램 테마라고 나옵니다. 자, 한글 2014 테마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 2007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MS 워드 2010 버전, 즉 MS 워드에서 사용하듯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2014 저는 하도록 하고요. 그럼 기타 부분에 보면은 모든 대화상자 투명도 설정이라는 부분 클릭해 보면은 요 대화상자의 어떤 투명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75%로 해볼까요? 이렇게 투명도가 이렇게 나타나죠. 투명도. 자, 어떤 가시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뭐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분은 설정하시고요. 원하지 않으신 분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사용이 떨어지시는 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설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드웨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도구 상자에 보면은 기본, 서식, 자, 기본 도구 상자, 서식 도구 상자 이렇게 색깔 주의고요. 사용자가 단축키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메뉴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않을 겁니다. 메뉴는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하나씩 다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